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최근 여수와 순천 광양에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면서 산업피해나 열사병 등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의 75%가 8월과 9월에 발생했다며 달걀을 구입할 때는 냉장 보관된 것을 구입하고 식재료에 따라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식품으로는 오염된 달걀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 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촌 곳곳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는 여전히 해양 오염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이 쓰레기를 마을 소품으로 바꾸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장마로 축축했던 마을 곳곳을 소독하다 보면 어느덧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텅 비었던 담벼락에 부치를 할 때마다 가라앉았던 마을 분위기가 산뜻하게 바뀝니다. 언제 손주를 고상했지. 고상해. 뭐 줄 것도 없고 나는 이쁘가 이쁘지 이제. 방학의 여유를 뒤로한 채 청년들이 섬마을에 발을 디딘 지 벌써 2주째. 특히 마을의 고민거리인 해양 쓰레기 처리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분해되지 않은 어구는 물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품이 거칠 때마다 고민 역시 쌓여만 갑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 쓰레기를 생활 소품으로 만드는 독특한 발상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했던 부표가 이색적인 화분이 되고 버려졌던 페트병도 허수아비로 재탄생하면서 제법 모양새를 갖춰갑니다. 해양 쓰레기를 치워주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다고 하길래 정말 취지가 좋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게 되었고요. 떼학볕 속에 이루어지는 고된 작업이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겐 배워보지 못한 삶의 교훈입니다. 폐품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것 못지않게 이들이 지나온 흔적들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바다나 해수욕장, 계곡을 갈 텐데 그런 쪽에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에게 주위에 더 알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해양 정화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면서 바다를 쉼터이자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작은 섬마을에서 펼쳐진 봉사활동에 젊은 세대의 창의력이 덧대지면서 무더위 속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영산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목포 앞바다로 밀려든 수해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주까지 깨끗한 바다를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짙은 흙탕물로 변해버린 목포 앞바다. 묵은 갈대와 뒤섞인 갖가지 쓰레기가 바다 주변을 가득 메웠고 폭염 속에 악취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민간 선박들도 투입돼 큰 배가 접근하지 못하는 저수심 지역에서 중장비로 하루 20톤가량씩 퍼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계속적으로 밖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나도 다음 날 되면 현재 목포항 10만여 제곱미터에 넓게 퍼져 있는 수해 쓰레기. 해양수산부와 목포시, 해경과 해군 등 매일 10여 척의 작업선이 투입돼 주말까지 900톤 이상이 수거됐습니다. 목포항 일대의 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다음 주까지 수해 쓰레기 수거를 완료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선박 5척을 더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해양에 있는 쓰레기는 1차적으로 다 처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따라 밀려든 수해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길목이 되어버린 영산호에서도 쓰레기를 강변으로 밀어 육상에서 쓸어 담는 대규모 수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에서의 코로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인 노래방 도우미들이 다녀간 유흥주점이 많아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유흥주점 누룽지 노래홀 관련 확진자 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또 다른 유흥주점 방문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술 마시는 오라 노래홀 손님으로 누룽지 노래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방 도우미 22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래방 도우미들이 누룽지 노래홀에 다녀온 이후 광주 상무지구 일대 유흥주점 18곳을 방문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5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와 시설 폐쇄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광주 시내 유흥업소 682곳에 대해 8월 25일 자정까지 1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시설 폐쇄 행정 조치를 발동합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유흥업소 18곳 가운데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 5곳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출입 명부를 기록하지 않은 곳이 있고 유흥업소의 특성상 부실하게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어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CCTV와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유흥업소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고흥군 남현리 공중하강체험시설 집트랙의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흥군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끊어진 와이어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관광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돼 지난달 개장한 해당 집트랙은 이번 사고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수해를 겪은 축산농가에 소독을 지원하는 등 종합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 폭염이 시작되면서 축산농가에서 추가 폐사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동물위생시험소는 소독과 함께 질병검사를 벌이고 전남수의사회, 시군 공수의사와 합동으로 치료 지도와 진료 봉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축사 침수와 한우 폐사 피해를 입은 곡성과 구례 지역 한우 농가에 조사료와 깔집 612톤가량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 지역 한우 농가 피해는 축사 침수 135농가와 가축 침수 5천여 두, 폐사 840여 두로 조사됐으며 곡성과 구례 지역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광양시가 제때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